이제 세 번째인데요. 맨날 들어오는 단어거든요. 맨날 대한민국에서 얘기할 때도 들어오고 쇼핑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오는 단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 레드오션. 레드오션이죠. 네. 우리 레드오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얘기할게요. 네. 대량록은 레드오션이긴 해요. 그래요? 대량록은 레드오션이라는 게 100명이어도 레드오션이고 1000명이어도 레드오션이고 근데 다른 거에 비하면 사람이 적어요. 왜냐면 쇼핑몰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60만 명 되거든요. 더 많은 프로그램 쓰시는 분이 뭐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2,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2,000명 중에서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반 정도 될 거고 그 반에서 반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매출 거기서 2천만 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다시 안 될 거고 그래서 쇼핑몰 개념으로 보면 진짜 극소수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명, 200명 더 들어오더라도 쇼핑몰 규모가 뭐 260도이기 때문에 그 260도에서 엄청나게 난다긴다 하더라도 저희 매출 해봤자 뭐 한 달에 2천 많으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블루오션이니까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생각이 나름인데 분명히 사람들이 여기 있긴 있죠. 근데 돈 버는 거는 문제 없다. 내 한 사람이 월급 정도는 충분히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쇼핑몰 자체를 시작할 때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또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 주변의 지인들한테나 뭐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레드오션이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보냐, 이미 잘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 사람들이 팔고 있지, 네가 들어가서 팔 수 있는 게 있겠냐, 그리고 네가 쇼핑몰을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걱정을 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돈을 벌려면 레드오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레드오션에서 분명히 제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있고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있고 그만큼 이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어디든 나가면 빌딩마다 음식점이 가득 있지만 거기서도 잘 되는 음식점들은 잘 되고 물론 망해서 나가시는 분도 훨씬 많지만 그런 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쇼핑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조금 더 이제 전략을 잘 짜느냐, 대량 능력을 잘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훨씬 더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파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레드오션이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레드오션이란 말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는 먹을 게 많으면 뭘 많이 몰려있죠. 그래서 레드오션이란 말이 여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레드오션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레드오션 아닌 거 한번 알려주세요. 블루오션, 진짜 블루오션. 제가요 그 비유를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 뭐예요? 수소오션 맨날 그 레드오션 얘기하거든요. 블루오션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해설할게요. 지구상 최고의 그 블루오션은 어디냐면 세계? 사해예요. 사해. 소금밖에 없어가지고 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바다예요. 거기가 블루오션이다. 그럼 파랗잖아요 그 바다는. 적절한 아이디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야 블루오션이야 그 사람 생각이 나름인 것 같은데 근데 블루오션만 찾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레드오션이라도 들어가서 삐집고 해서 한 10만이라도 버는 게 낫지 않습니까? 블루오션을 찾으려면요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은 이 0.1%잖아요. 네. 그 나머지 0.9%가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99.9%가 도와준다. 그렇죠. 네.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블루오션은 레드오션이 된다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 블루오션을 찾으려면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특별한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은 범인들은 네, 레드오션에서 열심히 헤엄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직접 이제 담아보 가지고 올려보면서 매일 매출 나오는 거 보면서 여기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수집 사이트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막 수백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있을 뿐이지 지금 진행하면서는 이게 전혀 레드오션이 아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 들어와도 계속 매출이 발생할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일단 레드오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레드오션 얘기를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도 떠오르네요. 레드오션 때 제일 무서운 거는 승대 도시기를 하면 그 구조가 짜여져 있으면 좀 우리가 밑에서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단 적어도 뭐 대한민국 레드오션이 하더라도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단만 찾으면 쫙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블루오션이라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대량 등록 이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 셀러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넘어와서 이 영도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인단 말이죠.
무궁무진해요. 이 크롤링이랑 기술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집 사이트만 해도 그래요. 그 셀러들 보면서 좀 제가 느끼는 건데 돈 몇 경화를 많이 겪으시거든요. 제 수업을 보면 돈 몇 경화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돈 몇 경화는 매출값이 급격히 올라가서 자기가 가진 자본이 그걸 못 따라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돈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겪으신 분들이 이제 수입 사이트를 이제 찾는 거는 이제 약간 좀 뒤로 미루시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이트들을 안정화시켜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수입 사이트 한 두세 개 정도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들 찾은 수입 사이트 한 두세 개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맞는 내가 아는 수입 사이트 두세 개면은 내가 가진 돈이 있으면 그 돈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돈을 벌고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계속 오늘 도마고 대표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네요. 도마고 대표님이랑 또 그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역시 또 레드오션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면은 돈을 많이 못 벌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위탁 상품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벌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은 쇼핑몰 셀러의 베이직이에요. 베이스라고요. 크롤링 기술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 쇼핑몰을 하면서 물건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형태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저도 이제 항상 셀링을 하면서 피버팅을 자주 하는 중, 피버팅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쪽이거든요. 쇼핑몰 시장 진짜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미래가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 방식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뭐 한 10년 이내에는 큰 변화가 오더라도 돈 버는 건 진짜 없다. 일단 이건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거를 크롤링 방식으로 끌고 와서 국내에 풀린다고 하면 국내인 걸 끌고 와서 해외로 풀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내년쯤에는 국내에 있는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더망고 프로그램은 계속 진화를 할 거고 수출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쇼피파이나 아마존이나 뭐 그래서 그 개발 계획까지 다 여기 지금 맞아요. 큐텐 이런 동남아도 여러 쇼핑몰 하잖아요. 한국 K푸드나 한국게 좋거든요. 예전에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래서 결국은 뭐 더망고가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걸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돈을 버는 파이가 500이 아니라 5천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00을 번다고 하면 5억, 50억 정도의 규모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량동의 미래는 국내에 있는 거를 해외 판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상품도 엄청 많거든요. 명품들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인데 국내에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쪽을 수집해서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품들을 내가 하나씩 찾고 관심을 가지고 뜨고 있는 브랜드들을 내가 가지고 온다고 하면 크게 뭐 지재권 이슈도 없고 돈 버는 거는 상한선이 거의 1,000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할 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는 노력들을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될 거거든요. 항상 레드오션이다, 어렵다, 돈이 든다, 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온 사람은 적다. 그래서 뭐 돈 버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이 들었네요. 똑같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수출이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출에.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게 외국에서 팔리는 게 훨씬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내는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 전부 수출을 제외하고 배제하고서 얘기했던 네. 거죠. 수출이 열린 순간 무궁무진해질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아마 수출이 열릴 것 같아요. 저는 더망고 대표님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셀러들의 이런 마음과 생각과 트렌드를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수출할 수 있는 걸 만들 거고 그걸 방법을 초반에 터득한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이든 라면이든 뭐 불닭볶음면이든 뭐든 판매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럼 또 그걸 어떻게 뭐 물류를 하냐? 또 그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왜?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구현한 사람이 나오고 제가 1%로 뭔가 리딩을 못 하더라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건 좀 10% 20%의 범주에만 들어가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는 그 시장에 뛰어들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량 등록의 미래 말씀하시니까 약간은 이제 대량 등록 전체라기보다는 더망고의 미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프로그램,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유도 하고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은. 근데 그 두 가지 면에서 더망고가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충족을 하고 있고, 더망고 자체로 이제 자유도가 높아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아요. 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같은 뭐 사이트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더 들어오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만 잘 찾아낸다면 수출이든 뭐 해외 거를 이제 수입하는 거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언제까지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대량 등록의 장점이라는 게 지금 하루에도 매일매일 이제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신상품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 올리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계속해서 돈 벌 수 있는 부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이제 미래가 앞으로 만약에 뭐 아까 뭐 세계화로 이렇게 뻗어 나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돈 벌 수 있는 게 더 많겠다, 더 좀 더 쉬워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맥락인데 저도 생각을, 미국의 아마존 있잖아요. 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한 70~80%는 중국 상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계는 돌고 결국에는 우리 다 먹이입니다. 여기서 해서 여기서 팔고. 네. 맞아요. 네. 삼자무역.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용어로 드랍시퍼인가 해가지고 해외에서 주문받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물건 올려가지고 주문 들어오면 쇼핑으로 해서 판매해서 보내고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드랍시핑. 아, 맞죠. 대량 등록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 유럽에 가서 이제 그쪽에 있는 셀러들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왔었어요. 뭘 준비하고 왔냐면 한국 화장품들을 조금 이렇게 챙겨가지고 협상한테 좀 드리려고, 좀 아쉬운 소리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갔거든요.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들고 와서 이제 물건을 다 사고 나서 이분들 앞에서 이 한국 화장품을 꺼내서 이제 드리는 순간 그분들 표정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거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 뭐야? 한국 화장품 이거 마스크팩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유럽에 와서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좋아하면 이걸 여기다 갖다 파는 게 엄청난 시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또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이미지 저작권자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진을 해외로 가보자는 순간 그분들은 이걸 찾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보셨죠? 네. 그래서 또 지적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크롤링 기술이 이렇게 해서 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출을 했을 때 또 아까 대통령에서 하셨죠. 우리 지금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저쪽에 이제 동남아만 얘기했던 그 쇼피 얘기하잖아요. 그쪽에 해당되는 그 나라들 인구만 해도 몇억 수거든요. 그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유럽으로 가면 또 얼마나 클까요? 그 주문하는 게 받으면 하루에 한 3천 건, 5천 건 받을 수 있어요. 잘 되면. 전출을 가능한 것 같아요. 주문 더 맞아요. 네, 주문은 이제 AI에 엄마한테 지원해줘야죠. 링크 달면 자동으로 결제, 신용카드 해놓으면 그 정도는 구현해줘야죠. 네, 그건 사람이 다 하겠어요. 여기서 공개해도 되려면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더망고에서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출이요. 올 연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더망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더망고 회사에서 만든 다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망고 대표님들이 개발하고 계시다. 곧 우리가 이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 크롤링 기술을 통해서 이제 뭐 수출하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또 새로운 셀링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게 대량 등록의 미래는 곧 쇼핑몰의 미래고, 위탁 상품은 반자동 방식까지는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수동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량 등록은 최고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 위탁 상품의 정답은 일단 대량 등록이고, 대량 등록은 어쩌면 슈퍼셀러들의 쇼핑몰의 미래가 아닐까. 처음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처음에 들었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걸 안 쓰는 사람들은 쇼핑몰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네 분의 대량 등록을 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대량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셀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나고 정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원래 쇼핑몰을 막 공부를 하시면서 유튜브 맨날 찾아보시다가 네. 대량 등록 배우고 나서 아, 네, 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돈 버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장점 넘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배운다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찾고 옥석을 가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밝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떤 건 거짓말이고 어떤 건 진짜다라는 걸 확실히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너가 하는 게 그럼 진짜냐 물어보실 건데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나오신 분들은 진솔하게 자기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판단은 보시는 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